스님, 저희가 수행센터로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괴롭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괴로운 것도 있는데 과거에 특히 아주 어렸을 때 심각한 고통을 당해서 그게 트라우마 형태로 남아 있어서 그거를 아직도 극복 못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이래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세속에서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치료하는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트라우마급의 번뇌는 굉장히 힘이 세고 강렬한 데다가 무의식 중에 작동하고 그게 이번 생에 약간 성격 구조랑도 얽혀서 이제 막 형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인지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 트라우마가 발생을 할 때면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번뇌가 확 올라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간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핵심인 지혜가 발동이 안 될 정도로 이게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이어나가거나 시작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이 과거에 있었던 큰 뭐 상처나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현재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보통 과거에 이제 그런 트라우마나 그 큰 상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뭔지를 이제 조사하고 반조하는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과거에 안 그래도 이제 막 그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막 그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상처가 더 이렇게 커지고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그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원인이 소멸하면 그 현상 자체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소멸하기 마련이다 하는 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그 인과적인 측면,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이 단지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무슨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말로 공하다. 이건 실체가 없고 그냥 작용만 있는 것이다. 실체는 없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이 이제 일어나서 머무는 동안에는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작용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사라진 것일 뿐이지 우리 마음에 어떤 어떤 실체로서 남아있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는 없다, 비어있다, 공하다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나 일어난 현상인 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을 이제 조사하고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고 이걸 이해하기 전에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는 것이 난 좋다고 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과거에 일어났다 하나의 사건이고 그때 일어났다 이미 사라진 것일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실체화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이제 고정불변하는 무엇인 것처럼 이해를 하면은 이 끊임없이 이제 현재 벗어나기가 힘든 거지, 이 과거의 상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일 뿐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용적인 측면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그거를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것에 현재 그것을 끄집어내서 또 그것에 자꾸 휩쓸리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아 이거는 내가 과거에 또 상처가 드러난다 이렇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많은 고통과 또 거기에 휩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일종의 그 마음이 이제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자체가 그냥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진 것 뿐인 하나의 현상이다. 이건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그것이 그런 이제 상태,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더라도 이거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건 하나의 그런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지. 그 실체화하지 않고 그냥 현상으로 바라본다는 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되게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친했던 사람한테 정말 말도 못하는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약간 왕따나 막 이지매 같은 그런 굉장히 괴로운 경험들을 겪었거나 너무 억울하게 이제 폄하를 당하는 일을 오래 겪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일들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고 그거와 함께 뭐 분노와 위축감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거를 실체가 아니라 현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현상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물론 그게 이제 처음부터 쉽진 않은데 네. 일단은 그런 이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현상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알고 들어가니까 이 현상이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다 여기에 완전히 마음이 확 휩쓸려 버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해가 없이 이것 자체가 실체가 없고 하나의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그 일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를 기억일 뿐이라는 그치 기억이고 과거 걸 회상하는 걸 뿐이다고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동요 안 되고 한 걸음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대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일단은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수행의 한 과정이기도 한데 과거의 상처가 이렇게 떠오르면 이거는 과거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실체가 아니고 현상일 뿐이다라고 한다는 그 감각이 그냥 과거에 일어났다가 벌써 사라졌고 이미 예전 일이 되어버렸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이며 이미지며 그 떠오르는 거는 그냥 기억과 함께 일어나는 화나 이런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지. 게 그게 정확히 보는 건데. 그게 그냥 현상일 뿐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과거에 이미 사라져 버린 거라는 거야. 이미 과거에 벌써 다 지나간 그렇지. 그 현상은 사라져 버린 건데 네. 그것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영향력이 있으면 또 이래 현재 조건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과거의 그 경험이 다시 이제 기억으로 떠오르잖아. 네. 그것이 그냥 이제 과거에 사라진 것일 뿐인데 현재 그냥 어떤 조건에서 다시 이렇게 그 과거의 기억과 더불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대부분은 엄청난 불안과 분노와 막 특히 화 관련된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거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이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 이제 이 과거에 그런 상처가 떠올랐을 때 거기 마음이 휩쓸려 버리면 내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단 말이야. 예, 정말 어리석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아니 그거야 당연히 이제 번뇌에 압도당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뭐 두려움으로 확 간다거나 예. 그
주로 이제 화로 네. 반응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괴롭고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게 크게 압도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압도를 당하고 이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늘 똑같은 안 좋은 패턴으로 그대로 반복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그렇게 자꾸 관찰하면 또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는구나. 단지 그냥 이런 과거 일어났던 게 또 현재 작동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휩쓸린단 말은 벌써 이 번뇌에 압도당한다는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떨어지면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강도 높은 위파사나 힘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솔직히 이래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처음에는 힘들어. 힘들고 끌려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끌려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알아챌 수 있거든. 그럼 다시 또 이래 약간 정신을 차리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런 상처에 끌려가는 힘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자기 마음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이것을 그냥 하나의 단지 현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런 이제 힘이 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마음이 이미 동요된 상태에서 원인을 찾는다고 막 그 과거를 생각하고 그 과거의 원인을 찾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 과거의 상처가 더 막 이렇게 새록새록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이렇게 휩쓸리는. 그리고 그때는 원인을 찾거나 사유를 한다고 해도 화와 함께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번뇌에 압도당했을 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항상 결론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이제 번뇌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은 망상이다. 믿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그냥 이거는 그 결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나도 뭐 그런 걸 많이 해봤지만 그런 경험적으로 알다 보면 이제 그걸 믿질 않아. 아예 내 스스로가 이건 또 망상의 흐름이라는 걸 알면 거기로 조금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평정심이 유지된 상태에서 평정심을 찾은 상태에서 그 상황을 다시 봐야 이제 그거 왜 또 여기에 또 왜 휩쓸리는지도 이해가 되고 이제 여기서 대처하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이제 대처 방법이 보통은 이제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완전히 그게 화로 압도당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지혜로서 대처하는 한 번이라도 그래 해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하기 쉽고 세 번째는 훨씬 쉽고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제 지혜로 대처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가라앉으면서 어느 때는 뭐 그거 아이고 참 내가 이런 흔적도 없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휩쓸리고 살았나 싶을 때가 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을 우선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일 뿐이고 벌써 사라졌는데 그냥 그 기억과 함께 그냥 그 감정들이 떠오르는 거라고 약간 현상으로 보는 훈련을 해서 약간 덜 휩쓸리게 된 상태가 좀 됐으면 아까 그 과거의 그 일의 원인 같은 거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일의 원인을 살펴볼 때 무슨 심리치료요법처럼 뭐 부모님의 훈육 방식이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원인을 살펴보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식으로 원인을 살펴보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외부의 조건도 있을 거야. 과거의 그 어떤 괴로운 왜 뭐 부모님이 너무 엄격했다거나 부모님이 뭐 학대를 했다거나 또 뭐 되게 큰 배신을 당했다거나 나쁜 친구들을 만났다거나 그런 거는 분명히 그런 외적인 보통 이런 트라우마가 될 정도면 그런 외적인 조건이 상당히 셀 때 그런 거는 맞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외적인 조건에만 마음이 너무 가 있으면 분노가 멈춰지진 않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그 조건에 대한 원망들 이런 것이 함께 하기가 쉬운데 물론 이제 그런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니까 이런 분노가 커져서 이렇게 됐고, 이때 내 마음에서 이제 어떤 번뇌들이 작동했다. 과거에 그 트라우마 당시에 그 외적 조건은 어쩔 수 없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했던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과거에 그 일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지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데,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런 큰 고통을 받았다. 그걸 알면 이제 이 반응 방식을 좀 바꾸고 그걸 지혜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큰 고통을 안 겪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그 외적인 조건은 이미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거는. 그러면 과거에 이미 지나갔지만 그 힘들고 괴로운 일이 벌어졌을 당시에 자기 마음의 반응이나 자기가 했던 어떤 그런 거를 우선 반조를 해보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외부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움이 더 어떤 식으로 커졌는지 이런 걸 좀 반조를 해보면 이제 그때 그런 대응 방식을 이제 현재 좀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그걸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는 이제 화라든가 이런 걸로 대처를 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지금 상태에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체로 많거든. 그렇죠. 당한 경우 같은 경우. 당했을 경우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또 그런 인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뿐이지 내가 뭘 잘못하거나 내가 나를 자책할 이유는 없다. 맞아요.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 중에 자기 자책하는 경우. 근데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고통받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사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과보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상황을 지혜로 좀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재구성을 하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을 좀 법답게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하면 사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거든, 그게. 그냥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지 내가 못나서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실수한 거면 내가 고치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트라우마 있으신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보통 하진 않지만 자기가 세속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치. 사실은. 그렇더라도 똑같네요. 지금은 자기가 가해자 입장에서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서 이런 괴로운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지. 내가 만약에 잘못하고 가해자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반성을 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이제 거기서 많은 걸 배워서 이렇게 했을 때 남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을 줬고 나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다 하는 거를 확실히 이해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 되도록 거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참여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혜롭게 그 상황을 봤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고 또는 아주 나쁜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해를 가한 거라면 그런 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친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막 계속 알아누우는 경우에 보통 막 자기 자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해보면 그 놈이 나쁜 놈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과보 받을 거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내가 지금도 그거 계속 상기하면서 고통받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만 잘못한 거라고 보기 어려워. 모든 상황은 분명히 상호작용이 있어. 또 내가 그때 판단이 좀 흐려서 내가 욕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
어떤 분은 진짜 가만히 있어서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것 때문에 빌미 잡혀서 있을 수도 아니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양하겠죠. 내가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배우고 그걸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우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상대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거나 예.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 아,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좀 인연이 내가 또 뭐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내가 빛을 진 게 그래 됐을 수도 있고 그게 나하고 이제 내가 이것이 계속 나하고 내가 그러니까 얻은 이득을 계속 유지할 만한 인연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또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걸 사라지지 말라고 붙들고 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예, 예. 그런 경우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걸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배우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 인생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거를 그 상황을 그냥 막 화라든가 이제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거를 부처님 지혜를 이런 이제 아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그게 반주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게 현재 나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 그런 힘이 현저하게 약해진다고 지혜가 작동을 하면. 아, 그러면은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과거 일을 면밀하게 살펴서 자기가 어떤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기여한 게 있으면 그 번뇌를 없애고 다시는 그런 행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참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뭔가 인연이나 조건이 그렇게 돼서 괴로운 일을 겪게 됐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무상하니까 집착할 가치가 정말 내 없다고 맘대로 안 하시는 되는 거예요. 거구나. 예, 예. 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건 내 인연이 다 했나 보다 하고 또 포기할 수밖에 아무리 붙들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미 사라져 버린 거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훈련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그냥 상처로 남아 있으면 이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게 되지만 이걸 통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냉정하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많은 걸 배우고 인생의 진리도 배우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걸 배우게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훨씬 더 의연하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그게 미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사람 뭐 살다 보면 다들 그렇지만 뭐 그런 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다 누구나 겪잖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겪을 때 그 겪은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자기를 자책하고 이럴 일은 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는 것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상대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그 상황 어차피 벌어졌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이고 앞으로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삶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그런 살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예. 여기에 화를 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하나도 이익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부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 이득되는 게 없어. 나만 괴롭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게 되고 또 마음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으면 또 미래에도 그게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고 뭐 원치 않는 일을 겪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